네, 안녕하십니까. 용경빈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100개 학교가 교육과정 우수 학교로 선정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상위 15% 우수 학교로 선정된 부천 동여자중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공동체는 2016년 2학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천 동여자중학교 학교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수립부터 평가까지 이 학교 헌장의 실천을 염두에 두고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주제는 학교 헌장을 실천하는 대화, 협력, 작업의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교육과정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학교 교육과정이 뭔지 이해하는 것부터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건 국가 수준의 그런 이제 고려해야 될 그 국가 수준의 어떤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겠죠. 경기도 교육과정이 있고, 이제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교의 그런 어떤 실태, 특성 이런 것이 이제 반영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검토하시거나 심의를 하실 때 국가 수준이나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은 전문가셔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더 좋지만 이제 전문가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학교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지역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 아이들의 특성에 맞춘 어떤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하시고, 어떤 것은 뭐 아주 좋다고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지도 하시지만, 또 어떤 것은 아이들이 이거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헌장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헌장을 만들 때 공동체의 그런 어떤 그 방향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그런 어떤 내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뭐 크게 뭐 교육과정 심의를 할 때 이거는 안 되겠어요 하고 덜어내거나 이런 것은 없고, 학교에서 만들어낸 아이들과 협의해서 만들어낸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적극 지원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때문에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각종 실태조사와 분석 등의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각종 조사와 실태 분석에 따라 편성 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 다음 학교 교육과정 시안을 작성하면 시안 검토와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심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에 앞서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시안을 제출해야 하죠. 그렇게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통과한 교육과정 시안은 운영된 후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그리고 학교 수준 이렇게 각 수준에 따라 평가와 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잘 되었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또 이제 운영위원 입장에서 학교를 같이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이해한다는 건 이제 숙지를 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분들보다 더 교육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 이런 입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도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심사단들께서 이렇게 그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운영위원들은 잘 알고 있고 또 지지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당신들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수정 과정이라든가 어떤 심의 이런 과정에서 적극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역할은 아주 교육과정 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회와 별도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 심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의하기 전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와 단위시간 배당 계획안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돼야 하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다음 학년도에 배우게 될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 계획안, 중학교는 다음 학년도 신입생이 3년 동안 배우게 될 교육과정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는데요. 심의를 할 때는 교과별 시간 배당이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지침에 부합이 됐는지, 또 교육과정 시수 배당 및 편성 절차를 준수했는지, 시수 증감 적용의 타당성,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시수 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편성 등도 함께 심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심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람직하게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교육과정 심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학교장은 심의된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차년도 세부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이 충실히 실천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문해야 하죠.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교과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운영 방안, 학교 학기별 집중 이수를 통한 학기당 이수 과목 수 감축 운영 방안, 이수해야 할 과목의 학년별 학기별 편성의 적절성,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실천과 계획에서 학부모, 특히 우리 학교 운영위원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하고 학교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마인드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육과정의 편성, 계획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안이니만큼 학교 실정, 실태에 맞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잘 검토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지원하시는 이런 교육 공동체의 큰 주체가 바로 학교 운영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동교육학 교수 릴리안 캐츠는 교육 과정은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교육학자 해리 웡은 이런 말을 했죠. 효과적인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와 방법까지 아는 것이다. 결국 교육과정이란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모든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 과정이 이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학교 교육 과정을 심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